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몇 영상을 통해서 이제까지 소개해드렸던 주식들을 총정리 중인데요. 혹시 놓치신 분들은 이전 영상 위에 올려드릴 테니 참고해주세요. 제가 영상을 하도 오래 안 올려서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오늘도 어떤 걸 팔지 말지 같이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동안 기업 판단 기준에 추가하고 싶은 기준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정리한 기업 엑셀 파일을 더 보기란에 올려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슈얼 다이렉트. IT 섹터의 투자 홍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문 회사입니다. 2005년부터 상장 후부터 주가가 계속 쭉 오르는 추세고요. 프로핏 점수도 A-로 좋고요. 무엇보다 매출 예상치가 올해 작년보다 거의 2배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3월부터는 분석가 의견들이 대부분 홀드인데요. 최근 기사 한번 살펴보면요. 10년 동안 상당한 성장을 보였는데 현재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려면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15% 이상 성장을 해야 하는데 이전 10년 동안 성장했지만 앞으로 10년도 똑같이 성장을 하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좀 기업이 과대평가돼 있다는 주장을 보이며 홀드 레이링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17에서 28불 정도 오르락내리락 했네요. 2023년도 높은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니 저도 좀 지켜보다 28불에서 30불 정도 되면 매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다음은 아무래도 버릴래도 버릴 수 없는 컴스탁 마이닝입니다. 금은, 채광, 석유 등 연료 재활용과 리니코 인수를 통해 리튬 배터리 리사이클링 하려고 진행 중인 기업이죠. 일단 프로핏은 없습니다. F예요. 근데 2023년에 드디어 매출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세요. 막대기가 아주 길죠. 최근 분석 기사가 없어서 어닝콜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광산과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을 늘리고 있는데요. 2,500 페루 퍼슬리를 이번에 팔아서 18밀리언 달러 현금은 벌써 받았고 12밀리언은 건물을 하나 샀다고 하네요. 8밀리언 정도 몇 달 안에 더 받을 건데 이로 인해 14밀리언 현금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번 연도에 30밀리언 달러 정도 목표 달성을 하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 말고도 실버 스프링 부동산도 이번 연도에 팔려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서 테슬라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확장을 발표했고 현재 새로운 배터리 공장도 짓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구매자 관심이 급증했다고 해요. 그리고 금도 수십억 달러 이상의 포텐셜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별로 성과가 없어요. 리튬 배터리 재활용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이번에는 현금이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다며 태양열 패널을 재활용하는 것을 먼저 진행하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까지 확실한 현금 매출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진전이 없으니 답답하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파는 게 의미가 없으니 2024년까지는 일단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머시디스 벤츠입니다. 프로핏은 A뿔인데 2005년 상장 후부터 주가 변동이 심하네요. 별로 오르지는 않고 최저 20불에서 최고 91불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매출 예상치가 2019년보다 낮아지고 있고요. EPS 예상치는 15달러대로 작년부터 유지되고 있어요. 이 기업은 2023년에 BEV,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 판매 2배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모든 차종을 BEV로 선택 가능하게 된다고 하고요. 셀과 홀드 분석을 보면 테슬라도 가격을 대폭 낮추고 있어서 이 회사가 EV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지만 그래도 자율주행 기술 시장의 선두주자는 메르세데스라고 합니다. 바이 의견들을 보면 2023년 1분기 어닝 발표 결과가 좋았고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 수요가 증가한 점과 구글과의 협업을 통해 차량 내 내비게이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유튜브, 구글 AI와 같은 다른 앱들도 포함해서 기계학습 기능도 사용함으로써 차별화된 프리미엄 EV를 선보인다는 것과 테슬라는 이제 매스마켓, 대량 판매가 목표이지 일론 머스크가 벤츠를 신경 쓰지도 않는다는 분석이네요. 일단 실적이 좋기 때문에 EV로 완전히 전환이 되면 또다시 매출이 급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025년까지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사 에어그룹 항공사입니다. 프로핏 D, EPS 마이너스.
내년 매출 예상치 2021년보다 아주 조금 올랐습니다. 상장 당시 15불에서 계속 떨어지다 다시 2021년에 15불 치고 다시 2불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당시 비행기 티켓 가격이 솟구쳤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던 기업인데 어제 어닝 발표를 했는데 어닝 샥이네요. 1월달 바이 분석 기사를 살펴보면 2022년부터 파일럿 노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새로운 조종사 400명이 훈련을 받고 있어서 충당될 것이며 유나이티드와 함께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서로 돕고 있으며 주식도 1불 50에서 2불 50으로 올랐기 때문에 분석가는 2023년 하반기까지 수익이 지난 여름 최고치까지 회복될 것이며 타겟 주가는 4불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홀드 분석이 있는데요. 올해 실적이 어떻게 개선될지 아직 불안하다면 매수 추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2023년 후반기까지는 지켜봐야겠네요. 몰더나 바이오테크 코로나 백신을 만든 회사죠. 프라핏도 에이플인데 2021년 코로나가 터지고 430불까지 올랐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매출 예상치도 작년에 비해 반토막이 나고 EPS 예상치도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어요. 3월부터 거의 매수 추천이 많아요. 4월 25일 강력 매수 추천을 보면 모더나가 성공적인 코로나 백신 개발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는데요. 그 투자금으로 모더나를 바탕으로 한 리서치에 박철이 가해졌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다양한 독감, 암 백신, 희귀병 치료제 등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코로나 백신 판매가 줄어들어서 2022년 4분기 매출이 낮아졌지만 앞으로 이 모더나 테크놀로지 덕분에 강력한 장기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하네요. 다른 매수 추천 분석을 보면 이번 연도에는 다른 새로운 제품을 런칭을 안 하고 코로나 백신 매출만으로 간다고 하네요. 모더나 테크놀로지의 선두주자로서 10빌리언 이상의 연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더나가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네요. 모더나가 고점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앞으로 계속 전망이 기대되는 바 장기적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잘 오르고 있으니 계속 잘 가지고 가겠습니다. 넷플릭스입니다. 2021년에 600불 때까지 올랐다 하락 후 다시 잘 오르고 있어요. 프로핏도 8불, 매출과 EPS 예상치도 계속 상승하고요. 바이, 홀드, 셀 의견이 다양한데요. 몇몇 분석은 단기 투자는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 투자에는 승산이 있는 기업이라고 하네요. 매도 의견 4월 25일자를 보면 새 구독자 수가 예상치보다 낮았다고 하네요. 경영진이 발표한 2023년 2분기 전망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홀드 분석을 보면 기술적 분석 결과 5월 12일이 해당 주식의 최저점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바이 분석을 보면 현재 패스워드를 공유하는 가족들에 대해 규제를 시작해서 이것이 매출의 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넷플릭스가 1억 개 이상의 계정 공유 가구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전반적으로 계속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넷플릭스도 계속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수소 트럭을 제작한다고 해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었죠. 니콜라입니다. 저는 원래 매수하지 않아서 리스트에 없었지만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셔서 이 니콜라도 살펴볼게요. 2020년도에 65불까지 최고점 찍고 현재 80센트로 계속 하향 중인데요. 프로핏도 F이지만 2023년 매출 예상치 작년의 3배, 2024년은 거의 9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EPS 예상치는 2024년까지 계속 마이너스이고요. 매출 예상치는 나쁘지 않은데 2월 9일 분석 기사는 바이인데요. 현금을 다 불사르고 있지만 금세 파산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2024년에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총이 2월 9일 현재 1.35 빌리언 달러였는데 오늘 현재 5월 10일은 554 밀리언 달러예요. 그러니까 6개월 전보다 엄청 내려갔지만 주가도 7불에서 2불 50으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현재는 80센트. 그래서 이제 이 분석 기사 이후인 2월 말부터 계속 매도, 강력 매도 의견이 이어집니다. 분석가들 보면 위험 신호가 여기저기 보인다. 엔드 끝이 가까이 왔다. 투자금과 선택사항이 바닥났다. 강력 매도. 이 Guidance and Going Concern Warning spoke Investors라고 했는데 Going Concern Warning은 회계용어로 기업이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으로 해석되는데요. 이러한 경고가 발표되면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와 미래 전망에 대해 불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끝이라고 하는지 분석을 살펴보면 더 큰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기술력에서 딸린다고 하며 곧 공장 가동을 할 수 있는 투자금이 바닥이 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운영진이 바뀌는 것도 미래 기업에 안 좋고요.
EV 트럭 사업에 투자를 하려면 테슬라나 토요타와 같은 대형 제조업체를 고려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하네요. 현재 위험해 보여서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현 주가가 80센트라서 너무 낮아서 파는 게 의미 없다. 나는 좀 기다려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일단 2023년도 매출 예상치가 높기 때문에 매 어닝 발표마다 살펴보면서 성과가 어떤지 보고 나쁘지 않다면 2024년까지 조심스럽게 어닝 발표마다 확인하시면서 데리고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죠. 니오입니다. 2021년 61달러 찍고 계속 하향세인데요. 현재 프로피토 D, EPS 예상치는 2024년까지 마이너스인데 매출은 2배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의견이 분분한데 최근 5월 기사 보면 대부분 홀드인데요. 분석을 종합해보면 니오는 4월 딜리버리가 제일 저조했고 신제품으로 매출을 끌어올리려면 엄청나게 많이 판매해야 하고 회사가 추가로 자본을 조달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 자동차 업계에 대한 불신도 주가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고 현재 기업은 아주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하네요. 홀드 분석 하나 보면 일단 향후 1년 동안 니오 주가가 상승하려면 물량 판매량을 가속화해야 하고 마진을 더 남겨야 한다고 합니다. 딜리버리 성장성은 높다고 보이지만 수익성에 대한 전망은 좋지 않다고 하네요. 일단 슬프게도 EV 제조업체, 이 기업에 대한 거품이 이제는 다 빠져나갔다고 봐야 하고요. 많이 떨어져서 파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EV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장기 투자 관점에서 가져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2024년에 원가까지 오르면 매도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비어스 마리타임 파트너스입니다. NMM. 석유나 화학물질 등을 운반하는 해양 운송업체인데요. 매출도 거의 2배 정도 내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2022년에 EPS도 거의 14불이었네요. 프로필러빌리 점수가 C-로 낮아서 살펴보니까 현금 자산이 좀 적고 D-, 에셋 턴오버 레이셔, 자산 회전율이 D-인데요. 자산 회전율은 회사의 자산을 활용하여 얼마나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는지를 분석하는 지표입니다. 가진 자산에 비해 그만큼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이거죠. 저번 달까지 대부분 바이 의견이 많습니다.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 NMM의 결과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분석 하나 보면 NMM은 2022년 다양한 선박 구성을 갖추고 있고 또한 확장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계약 가능 일수가 많아 수익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에는 건조화물선 드라이베슬 그리고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NMM의 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수익이 날 것으로 보여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기업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기업들은 대부분 장투해야 하는 기업들이 많았네요. 그래도 많이 떨어진 기업도 있으니까 계속 지켜보면서 많이 오르면 정리도 해야겠죠. 오늘도 투자 방향이 그리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어서 마음이 놓이네요. 기업이 너무 많다 보니 2 영상 정도는 더 나올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